안녕하십니까. 877 연구소 246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타민 D에 관해 글을 쓴 적이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 877나라 카페에서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비타민 D는 태양인 금체질에게 해롭다고 하던데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이 여전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병원에서 비타민 D 검사를 했는데 결핍 증상이 심하다고 의사가 권유해서 비타민 D 주사를 맞았다는 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주사 효능과 함께 이 비타민 D 주사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비타민 D 결핍 증상이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매개로 피부 조직에서 생성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하루 중의 대부분을 집과 사무실에서 보냅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 피부 미용을 위해서 옷으로 피부를 가리고 얼굴마저도 햇빛 노출을 피하려고 선크림을 바릅니다. 그러니 체질을 불문하고 당연히 비타민 D 결핍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비타민 영양소는 그 어떤 종류이든 필요치 않는 것이 없습니다. 비타민 D 역시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여성들은 생리로 인해 칼슘과 철분 등이 과도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남성보다 골다공증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비타민 D와 K는 칼슘과 철분을 뼈까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증, 기억력 및 면역력 저하, 아토피, 빈혈, 심혈관계 질환 등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황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비타민 D 주사 효능과 부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타민 D 주사 효능은 앞에서 언급한 비타민 D 결핍 증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병원에서 비타민 D 주사를 맞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결핍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877나라 네이버 카페에도 그런 비타민 D 주사의 긍정적인 경험 사례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사로 비타민 D를 투여하는 것은 효능이 빠르므로 병원에서는 대부분 약보다는 주사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 D는 비타민 C와 달리 지용성입니다. 지용성이라는 뜻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용성 비타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됩니다. 이로 인해서 비타민 D가 칼슘을 과도하게 포집하게 되면 혈관이 석회화되고 칼슘이 혈관에 상처를 낼 수 있으며 신장에 쌓이면 신장결석이라는 부작용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이 심장과 폐에 축적되면 역시 심각한 기능 부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 비타민 D는 폐를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폐가 약한 체질에는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반면 폐가 강한 체질은 약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고용량의 비타민 D 주사로 맞게 되면 폐와 간의 균형이 빠르게 무너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비타민 D 영양제 복용법과 877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골밀도 감소증 또는 골다공증이 있거나 비타민 D 부족이 심한 상태라면 음식과 햇볕 쬐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비타민 D 영양제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알약 형태와 달리 비타민 D 주사는 한꺼번에 다량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인체가 겪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이 비타민 D 주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팔체질에 해당하느냐에 상관없이 이 비타민 D 주사보다는 알약 형태의 영양제로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를 보호하는 성질 때문에 이 비타민 D는 태양인, 열소양인, 토음체질, 열소음인, 수양체질 등의 폐가 강한 체질이라면 좀 더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폐가 주관하는 영역인 피부 기능이 약한 체질이라면
비타민 D 결핍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이런 체질이라면 간이 약한 체질의 비타민 C처럼 평생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폐가 강한 체질도 검사 결과 비타민 D가 부족하게 측정되었다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복용한 후에는 다시 검사를 해보고 부족한 정도가 해소되었다면 더는 복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비타민 D 흡수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알약 형태보다는 액상으로 된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제품마다 품질과 함량이 같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효능을 높이기 위해 흡수가 잘 되는 활성형의 함유량도 높은 제품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비타민 D 부족, 햇볕쬐기와 관련 음식 섭취도 병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 결핍 증상이 심하다면 비타민 D 영양제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은 햇볕쬐기와 함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주 2회 또는 3회 정도는 하루 한두 시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햇볕쬐기로 비타민 D를 합성하면 그 효과가 2주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하니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산책할 때는 너무 춥지만 않다면 이 팔을 둥둥 걷고 조금이라도 피부에 햇빛이 닿는 면적을 넓혀 보십시오. 그리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치즈, 견과류, 계란, 고등어, 표고버섯, 참치, 연어 등과 같은 음식을 체질을 적절히 고려해서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체질에 맞지 않아 걱정이 되는 분들은 체질에 맞는 비타민 B나 비타민 C와 같은 다른 영양제를 함께 드십시오. 그럼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평생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해소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만 복용하는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타민 D 결핍 증상이 심하다고 해도 부작용 위험이 큰 비타민 D 주사 형태로는 절대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주사액 투여 후에 효능을 보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핍 시에는 체질을 불문하고 비타민 D를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